우리 주차 대행 서비스 운영 방식 변경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인천공사에 따르면은 그 주차 대행 업체를 관리를 강화하고 또 이 단기 주차장 이제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어떤 서비스 방법을 좀 변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 방안은 크게 이제 우리 승객들 불편 또 이용자한테 이제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 일반 서비스의 경우에는 주차 대행 차량들에 대한 그 인계 장소가 터미널에서 먼 곳으로 이전하게 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은 셔틀버스를 한 10분 정도, 거리는 한 4km 정도 이 탑승을 하셔야만 되는 이런 불편함이 초래가 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아이가 있거나 짐이 많은 승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일명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있는데 이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것도 사실 기존에 운영하는 서비스와 서비스 내용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대신 이제 비용이 현재 2만 원에서 한 2배 정도 인상되는 한 4만 원 정도로 아마 책정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우려사항에 대해서 인천공항공사가 이와 같은 어떤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감사와는 별도로 제도 개선안을 저희가 조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예. 조금 저희하고 이해가 다르신 부분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항정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운영 방식 변경은 단기 주차장 관리하고 업체 관리, 단기 주차장 이용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는 이 주차 대행 서비스 용역 회사가 단기 주차장을 약 1,800면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전체 단기 주차장의 40%입니다. 국민 불편이 오히려 가중되는 것이 아니고 해소되는 것인데 단기 주차장에 이 서비스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단기 주차장이 40%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자동차 주차 대행을 맡기시는 분들은 주차 대행을 맡기고 외부에서 맡기고 그리고 셔틀버스로 오시기 때문에 직접 주차를 하고 오신 분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단기 주차장 1,800면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인천공항의 주차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 문제가 거의 이 정책으로 해소가 됩니다. 이것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고요. 그동안에 또 이 주차 대행 서비스와 관련돼 갖고 언론이나 국감에서 많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 이 주차 대행하는 그 업체의 직원들이 일탈을 해 갖고 뭐 그 차 안에서 도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차량을 함부로 막 몰아갖고 차량 파손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차 대행의 차를 보관하는 그 장소하고 주차 대행 위탁을 맡기는 그 장소를 거의 일치시킴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차 대행 업체에서 차를 옮기는 시간이 10분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옆에서 주차 대행 차를 맡기기 때문에 그 차량 이동 시간이 한 2분 이내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차량의 파손이라든지 도난의 가능성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긍정적인 측면은 좀 이렇게 간과하신 측면이 있고요. 또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도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굉장히 커다란 국민들께 부담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800면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60년 미만입니다. 30분의 1로 단기 주차장 내에 그 사용 면적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단기 주차장 내에서 정말 프리미엄 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과거하고 다른 게 뭐 예를 들어서 짐을 같이 옮겨다 드린다든지 이렇게 과거하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에 불편은 주고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이것이 늘어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800면을 사용하던 것을 60면 미만으로만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서비스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기왕 이거의 특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행도 하기 전에 우리 인천공항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계 최고의 공항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차 문제도 세계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여러 동의를 통해서 만든 이 정책을 시행도 하기 전에 또 저하고 지금 실장님하고 견해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긍정적인 측면을 안 보고 바로 이게 감사를 해갖고 시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기왕 감사를 시작했으니까 감사를 빨리 끝내고, 만약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주선 저희가 관과했다든지 아니면 정책적 보완을 할 게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보완을 하더라도 이것은 빨리 종결이 돼서 해야지. 직원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그리고 감사라는 게 실장님도 공직생활 오랫동안 해보셨지만 무슨 큰 죄를 안 졌어도 이게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주차 대행 서비스를 이제 개편하는 목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 대행 업체 이제 관리, 저희가 작년에도 주차 대행 업체들의 어떤 물품 이제 절도 사건, 난폭 운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주차 대행 서비스를 이제 고려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주차 대행 서비스 업체에 대한 관리는 사실은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 때 이러이러한 업체들은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계약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또 직원들의 어떤 일탈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디캠을 착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동원을 해서 그런 어떤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주차장 문제도 사실은 아까 단기 주차장이 1832면이 아마 우리 터미널 1에 아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차 대행 서비스 하루 평균 수요가 1200대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현재 이제 회송하는 차량들의 동선이라든지 또 보관하는 차량들의 장소라든지 기존에 운영하던 주차장 우리 관리를 최대한 효율화해서 어떻게 하면 현재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추가 어떤 대안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어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셨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런 어떤 정책 변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우리 항공교통 이용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충분히 거쳤는지에 대한 어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실무자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물론 이제 문제제기, 지적과 또 우리 스스로 그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검토를 여러 차례 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이 주차 대행 업체 직원들의 일탈 이런 것들을 이 주차 대행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다 검토한 결과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기존 업체에서 업체가 새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까지도 있었습니다. 고용 승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지난번에 방역 소득 업체 변경에 있어서도 고용 승계 문제가 많이 나와서 실제로 이렇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여객들에게 여러 가지 주차장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서비스가 개선된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지만 고용 승계까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뭐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계속 떠들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은 정말 굉장히 많은 연구 끝에 만들어낸 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는 시행해 가면서 문제를 또 있으면 보완해 갔으면 했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기왕 이것이 이제 스톱돼서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빨리 이 감사 끝내고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그리고 그 주차 문제가 빨리 잠깐만, 해결됐으면 너무 얘기가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죄송한데요. 다 했습니다. 예, 사장님,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죄송하지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 A 의견, B 의견, 이럴 수는 있습니다. A 견해와 B 견해, 시기가 다를 수 있죠. 근데 태도, 기본적인 태도. 우리가 결정한 것은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너 뭐 알아? 너 뭐 알아? 인천공항공사는 말이야,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그러면 인천공항공사는 항공 전문가들이 모여있고, 철도는 철도의 전문가들이 모여있고, 그렇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모여있으니까 알아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장님이 어떤 설명을 할 때,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준비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얘기하기보다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우리는 성의껏 준비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를 귀담아 듣는 태도가 우선인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어떤 그 정책이 나왔죠. 근데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시험하면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직 시작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 바로 언론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빠르게 이 문제를 우리 항공시장에서 지시해서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여의치 않은 조건에서, 그렇다면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 아주 국민들은 기존 방식에 익숙한 거니 그대로 가면서 이거 한번 잘 따져본 다음에 바꾸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고의 중심은 국민의 눈높이예요. 국민들에게 편리가, 또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이 일을 하는 공무원들, 이 일을 하는 직원들이 나 불편해. 내가 이거 최고의 전문가들 모여서 한 건데 해보기도 전에 감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태도보다는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 두어 달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제가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 평가도 하고 이미 국민들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시작도 하기 전이라면 국민들을 사고의 중심에 놓고 보자면 국민들은 그 서비스를 정확히 이제 돼 있지 않은 조건에서, 그렇다면 차라리 멈추고, 아니 멈춘다기보다는 기존의 것으로 하고, 그리고 좀 잘 따져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 두 가지 큰 틀에서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의 부분적으로 일리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항공실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도 일리가 있는 문제에서 약간 상충하기도 하고 소통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견해, 이러이러한 견해로 마무리 짓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이런 견해를 통일시켜서 이러한 판단 정책안을 집행하자라고 하는 건 좀 더 디테일한 문제도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논의를 종료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고하고 벌써 3시가 다 돼가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좀 우리 사장님께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제가 서둘러서 우리 어쨌든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어떤 업무 환경 또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감사가 빨리 진행돼서 우리 공항공사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을 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좀 인천공항 마지막이 아니라 좀 제가 좀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장관 되고 나서 이제 이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제발 장관 됐으니까 명절 때 해외에 나갈 때 요즘에 명절 때 해외에 참 많이 예, 맞습니다. 나갑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너무 혼잡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느냐, 해결할 수 없느냐, 좀 김원이 좀 잘 좀 살펴달라 이런 얘기를 좀 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번 추석 때에는 119명을 투입했다고 제가 보고를 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예. 혼잡이 좀 덜했다 이런 평이 나오고 기존에는 굉장히 혼잡했는데 이번에는 좀 나았다. 저 작년 추석에 이런 예. 평이 있어요.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이제 제일 혼잡이 극심했던 게 작년 설입니다. 설 연휴 기간이 아주 길면 좀 이렇게 네. 이 여객들이 이 골고루 좀 퍼졌을 텐데 기간이 적당히 짧았고 그리고 또 연휴 기간이니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가 바뀌어갖고 살아있는 가족들하고 잘 보내는 게 예? 돌아가신 부모님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렇게 문화가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가족들이 국내보다는 해외여행을 많이 하게 되고 뭐 이런 이 문화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설 연휴 때 특히나 또 설 연휴 때는 왜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을 했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겨울철에는 외투들을 다 입고 가시고 그걸 다 벗어서 또 이 보안 검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여름 성수기 때보다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인천공항공사 또 저희가 주최를 해갖고 또 자회사, 상주기관, 전체 기관들이 다 모여서 이거보다 더 큰 상황실에서 전체 회의를 한 3-4시간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건지 다 짧게 설명해 주세요. 기관별로 대안을 내놔라 해갖고 그렇게 해서 대안을 실제 내놨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추석이라든지 하계 성수기라든지 또 지난 추석 때에는 막 파업까지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혼잡 없이 혼잡 없이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만 해보면 좀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T1, T2가 예전에는 터미널 1이 65%, 터미널 2가 35% 여객 분담을 했었는데 아시아나가 넘어가고 또 여름에 에어 부산하고 에어 서울이 T2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여객 분담률이 50대 50입니다. 공항의 수용 능력도 비슷한데 여객도 분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잡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질 것 같고 또 여기에 발맞춰서 법무부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갖고 출국 심사대를 1시간 일찍 열고 입국 심사대도 1시간 일찍 또 3시간 늦게까지 해서 실제 공항의 운영 시간이 이렇게 좋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뭐 노사 관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제 그런 보안 검색을 하는 인력들, 자회사의 인력들이 여객이 넘어갔으니까 같이 보안 검색 요원들도 함께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 보안 검색 요원들이 자회사 노사 합의 사항에는 근무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근무지까지도 딱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 T1에서 계속 내 근무지니까 여기서 남겠다. 이러기 때문에 탄력적인 운영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40명을 근무지를 변경은 못 시켜갖고 그냥 특별반을
한 개 반을 조성을 해갖고 구성을 해갖고 이전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만 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인천공항의 혼잡은 큰 문제 없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설 연휴 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그러니까 너무 좀 시간이 약간 막 흘러가서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 요지는 명절 때 특히 혼잡한 상황에 대해서 잘 대책을 세워야 된다. 1번. 예. 그걸 주문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혼잡한 상황을 정리한다는 걸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저는 이렇게 본다면 실제 24년도에 그 4단계가 끝났고 아까 사장님 말씀처럼 이제 금방 또 닥치는 5단계가 있고 예. 그게 금방 막 성큼성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제 1억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멤버드 어떤 공항으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설을 바꾸는 거, 그 어떤 여러 가지를 바꾸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대로 하드웨어적인 건 잘 준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저는 필요하고, 또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저는 잘 되는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이 혼잡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 달라. 이렇게 제 질문을 마지막 정리해서 드리고요. 또 혹시 추가해서 하신 분이 계시면. 네, 이차관입니다. 방금 사장님께서 뭐 자회사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요. 제가 공항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제 자회사를 이제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매년 반복되는 자회사들의 이제 노조 파업 관련해갖고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조에 대한 입장은 노동조합법상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직접 소통을 안 하는 게 이제 인천공항공사 공항공사의 입장이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노란봉투법 속칭 나라는 이제 노동조합법이 개정이 되면은 공사하고 자회사 간 노조 간의 관계에 대한 재설정, 그 필요성이 다시 검토가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공항공사에서는 좀 보다 전향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용자의 모범을 좀 보이도록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그 한국공항공사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드니까요.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기로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스마트 패스 관련해서 이용률이 이제 이 총 사업비가 한 530억 이상이 들어간 사업인데 취지는 좋은데 이용률이 12%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면 이게 홍보를 못한 건지 아니면은 이 스마트 패스를 이용하는 그 접근성이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효과가 없으면은 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접근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우리 실무부서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자회사에 없이 자회사의 직원들, 지금 이제 노조로 말씀하셨는데 자회사가 잘 해주지 않으면 인천공항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얼마든지 자회사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한데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냥 개인 회사가 아니고 국민의 재산을 대신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자회사 직원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현재의 어떤 복지 수준, 급여 수준도 동종업계에서 가장 높기도 하고 또 저희가 직원들에게 주는 그 복지 비용, 처우와 관련된 그런 복지의 비용도 이 모회사하고 큰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 당장 해줄 수 있는 거는 좀 근무 환경을 좋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앞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임의로 다 결정하지 못하는 게 자회사가 당장 옆에 이 한국공항공사도 있고 공기업이 다 비슷하게 적용이 돼야지 인천공항이 좀 여건이 낮다 해갖고 인천공항만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된다든지 하면 국토부 내에서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이게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갖고 이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인천공항이 자회사에 대해서 지금도 여건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괜찮은 측면이 많이 있는데 또 그 요구를 우리가 직접 한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한계도 있고 여태까지는 또 법적으로도 근로자 지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핑계가 아니고 자회사 노조는 자회사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지 모회사가 협상에 끼어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스마트 패스와 관련돼서는 홍보 부족 많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더 지금 인천공항에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인천공항, 공항공사,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도 되고 뭐 그런 거니까요. 도로공사도 이렇게 있고. 예.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할까요? 지금 아까 우리 한국공항공사나 또 인천 그 공항이나 둘 다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서울로 너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으로 내려오는 비중이 아까 한 25%? 예, 그렇게 뿐이 안 되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지방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요. 아까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도 저는 도전해보고 또 조사해보고 또 실제 이게 실익이 없으면 또 항공사가 잘 움직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좀 그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좀 얘기를 좀 제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분명히 있고요. 네, 한국공항공사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는 우리 지방에 이제 김포공항을 제외하고 6개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6개 국제공항으로 직접 인바운드 외래 관광객을 이제 유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방공항에 직접 여행사 이렇게 협업을 하고 또 여건도 개선을 해서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으로 이제 이렇게 입국하는 그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인천공항하고 저희 김포공항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김포공항에서 이제 지방에 내려가는 여건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관광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지방 관광 상품을 구성하는 그런 여행사나 여객들한테 인센티브도 이렇게 제공하고 관광 상품 만드는 것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금 지방 수도권 관광객의 지방 분산을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타 아까 언급해 주신 인천공항에서 직접 지방공항 가는 문제는 이거는 정부하고 협의가 돼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인천공항은 어떻습니까? 인천공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공항 이용객의 약 37%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하고 지방공항 또 인천공항과 지방과의 연결성 강화는 지방의 공항이라든지 지방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항기가 지금 대구하고 김해공항만 지금 운항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주라든지 또는 광주라든지 이렇게 지역에 거점하고 내항기나 또는 이 국내선을 도입하는 방안이 이 항공 분야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저희는 인프라나 인력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제도적인 무슨 검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가까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 발전을 위해서 다 이게 항공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인바운드 외국에서 들어온 이 여객들을 지방으로 빨리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 버스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말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당장은 버스 노선은 좀 쉬운 문제이고 철도는 중장기적으로 저희는 적극 추진하고 환영하는데 국토부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말은 무성하고 현재 실태는 어떤지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특히 이제 어떤 잠재력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때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지방으로 가는 게 어느 정도 수요에서 형성되는지에 대한 좀 실태 파악을,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 파악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알아보니까 김포 이게 국제선은 인천, 김포로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또 김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약간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변화를 줌으로써 형성될 수 있는 이견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그 얻기 위해서 잃기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얻는 것을 제대로 얻어가기 위해서는 실태 파악과 함께 잃는 것에 대한 좀 잘 어루만지거나 대화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방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더 알아봐야 돼. 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지방공항 활성화, 그 자체의 활성화 대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처럼 버스나 철도와 같은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차피 김포를 중심으로 우리 비행기가 뜨기 때문에 인천공항과 김포가 좀 더 편하고 손쉽게 연결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양 기관이 우리 국토부하고 해서 이 문제만큼, 그러니까 제가 지방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국내 여행으로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좀 더 편리한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이 대한민국을 이용하는 국제 해외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현상에 저는 복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이거 시간 막 길게 끌면 복잡하니까 1월 말일까지 좀 대책을 세워서 1차 정리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요조사의 문제는 우리 국토부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우리 국토부에서 하세요. 그리고 그 수요조사 한 걸 가지고 하고 해서 1월 말까지는 좀 만들겠다. 그러면 명절 전에는 뭔가 좀 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근데 거의 중요하게, 이거 어차피 항공사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항공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이 논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입장을, 제가 빨리 좀 정리하자면 우리끼리 입장을 정리해서 항공사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또 민간 항공사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 국토부와 또 우리 공공기관 간의 입장을 좀 정하고 나서 대화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둘러 달라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거기에다가 철도공사도 좀 같이 좀 넣어서 아까 네. 연계교통체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같이 좀 저희도 같이 끼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시죠. 철도가 매우 중요하게 지금 사람들 인식이 되고 있어서 네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계까지 해서 그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대도시공 강학교통위원장입니다. 도로공사 사장님, 예. 보고 자료